네. 와 근데 이 증빙 자료 이거 그러면 결과적으로 너무 박봉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나보다 공부 못하는 사람이 뭐 돈을 나보다 더 잘 버니까 세는 하는 거죠. 나는 못하겠냐? 해보자. 하는데 그렇게. 네 이제 제 2부 청년들이 김병원 의원에게 묻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서주원 학생은 그 처음에 그 김병원 의원님 뵀을 때 첫 인상이 어떠셨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눈웃음 네. 왜냐면 서주원 학생도 눈웃음이 상당히 이뻐요. 네. 처음에 뵀을 때 김병원 의원님은 되게 좀 낯설고 뭐 그러셨죠. 근데 지금 이제 1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어떠세요?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네네. 아까 막 준비하신 거 별로 없다고 하시면서 그러셔가지고 근데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조금 저도 편해진 것 같아요. 네, 의외로 준비도 많이 해오셨죠. 네.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지금 이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중요한 게 사실 기성세대들하고 벽이 너무 많아요. 기성세대들도 젊은 사람들하고 접근하기가 되게 어렵고 젊은 사람들도 기성세대 접근하려고 안 하고 여기서 생기는 이 간극이 많은데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기성세대들하고 이 청년들, 청소년들하고 이 사이를 확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는 이제 제 역할은 끝났고 2부는 여기 참석하신 5분 패널이 있는데 그 패널분들이 그 호원찬 선생님부터 그 김병호 의원님께 그냥 격의 없이 질문을 해주시고요. 의원님께서 좀 곤란하거나 어렵다 그러시면 성의껏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호원찬 선생님 혹시 준비된 질문 있으시면 의원님께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부에서 의원님 말씀을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올해 70이십니다. 그리고 50년에 태어나셔서 교도관 생활을 하시며 퇴직을 했는데 여러 공통점도 있고 아이고. 예. 그리고 말씀 듣다 보니까 영광에서 서울로 갔다가 울릉도로 갔다가 일본까지 가서 이러다 세계 일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듣고 있었는데 아무튼 한편으로 재밌었고 감동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몇 가지 전 이제 3가지를 여쭈고자 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2016년도에 영광 여중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첫 수업 시간에 영광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냐 물어본 적이 있어요. 불빛, 역시 불빛, 상사화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제가 역사 교수다 보니까 영광의 역사에 대한 것은 애들이 답변하지도 못했고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틈틈이 4년 동안 영광 지역 역사를 찾아다녔거든요. 그 중에 가장 아까운 게 쉽고 애들이 알았으면 하는 역사가 영광읍성의 역사입니다. 조선시대 때 만들어졌고 지금 영광여중도 영광읍성의 동문터에 있거든요. 그리고 남문 같은 경우에는 영광 우체국자리에 남문이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는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를 구국하기 위해서 임진수성사에 모진 55분이 회의를 했고 동학농민운동 때는 전략회의 장소였고 아 거기가요? 네. 그다음에 영광 여중은 동문터에서 일제시대 때는 천황을 모신 봉안전도 있었고 영광 공공도서관과 영광 여중 사이에는 신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영광 읍성의 역사만 보더라도 굴곡이 많은 근현대의 100년을 돌아볼 수 있는데 제가 4년 만에 이 역사를 찾아봤거든요. 이게 저같이 이제 역사 지역에 관심이 있더라도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다. 무슨 좀 군청이나 군의회 쪽에서 이 부분에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하나씩 한번 예. 의원님 그 방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학생들의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 같은데. 죄송합니다. 고향이 영광 아니시고 원래 저 고향은 전주입니다. 대단합니다. 전주에서 오신 분 영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르신다 하니까 제가 좀 죄송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저희 홍농을 그 홍농의 주의 법성하고 이런 부분에만 알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그런 얘기를 나중에서 들었어요. 법성이 지명이 왜 법성이 했느냐. 또 원불 아니 저 불국 아니 뭐냐 불갑사. 불갑사가 어떻게 해서 불갑사냐. 다른 데 계신 분이 저한테 그걸 깨우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때도 미안스럽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네요. 잘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얘기를 시간을 주신다 하면은 공부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역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네. 연관된 질문인데요. 네. 이제 영광교육청에서 이제 9월 2일 날 이제 처음으로 지역사 연구 모임이 창설돼서 처음으로 회의를 갖습니다. 이제 선생님들 영광교육청 산하에서 지역사 연구에 대한 이제 문제 의식이 이제 문제 제기가 돼가지고 처음으로 결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이제 거기 하나의 교사로 참여를 하는데 사실은 교육청에 있는 교사뿐만 아니고 향토사학자나 군청 문화관광과 소속의 공무원들도 그다음에 영광문화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더 효율적인 지역사 모임이 되지 않을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금전적인 예산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인력풀 같은 것도 조금 더 충원되면 고증의 문제나 또 현대사 사진 같은 경우는 저작권의 문제도 약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도 사실 신속하게 해결되면 저희도 교육 자료로 활용되거나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더 쉽거든요. 모임 이름이 아까 정확히 뭐라고 민족사 제가 네. 지역 영- 영광 지역사 연구 모임입니다. 아직은 정확히 뭐 명칭은 안 나왔고요. 아마 교육청에서 박민희 장학사님이 이것을 담당하시는데 이 관련해서 아마 군 의회에 예산도 아마 요청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네. 네. 우리 저 선생님이라 좀 어려운 얘기는 여기서 좀 기침을 좀 해주셨으면 한번 준비를 해봤을 텐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기성세대와 지금 세대는 좀 간극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뉴스를 그 홈페이지를 봤더니 그 군수님께서 민주열사 댁에 가서 명패를 달아주시는 걸 봤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참 뜻깊은 행사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영광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도 더 필요하다는 느낌도 갖고요. 역사란 소재가 이렇게 나이가 많고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도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기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의할 것은 영광 지역, 이상하게 영광 지역은 영광 전체의 역사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역사관조차 없어요. 다른 데는 사실 다 건립이 돼 있거든요, 웬만하면. 근데 통으로 볼 수 있는 역사관이 없고 오로지 민속박물관, 옥당박물관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축제, 지역 행사에 관련된 것들은 잘 나와 있거든요. 조금 통일성을 갖고 아이들이 지역사에 견학할 장소나 이런 것도 마련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역사관 그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게 우리 문화원을 지금 다시 이제 저기다 질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계획되고 여, 예술의 전당. 네, 그 근처에다 질 거예요. 네. 2층, 3층이 상당히 좀 크게 이렇게 범위 잡고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네. 지을 때 이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역사 선생님이라 딱딱하지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질문 같아요. 영광군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우리의 역사를 지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인구가 줄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애양심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영광에 대한 자부심이 좀 떨어지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께 오늘 들으셨으니 그 군우에 가서 장기적으로 우리 영광 살고 있는 이 국민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의미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주실 거라 예. 믿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유일하게 학생입니다, 학생. 네, 서정원 학생 혹시 이제 의원님께 준비된 질문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많이 준비해요. 준비했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역사 선생님이랑 같이 영광 지역 3.1운동의 역사를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영광 향교랑 매일시장 거기서 전남에서 두 번째로 3.1운동이 일어났다고. 영광이 네. 전남의 두 번째입니까? 네. 그런 사실을 알고 저도 굉장히 놀라고 뿌듯한 네.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데가 그 영광 향교에 가면은 3.1운동 기념비라고 이렇게 네. 세워져 있는데 그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알 수 있는 게. 그래가지고 이런 영광 향교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실 저희가 모르는 역사들이 많거든요. 저희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런 곳에다가 안내 표지판이라도 세우거나 아니면 안내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더 쉽게 저희 영광의 역사에 영광 사람들도 아니면 다른 지역 분들도 여행 오시거나 하면은 더 쉽게 영광의 역사를 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와, 의원님 영광에 살고 있는 청소년이 이렇습니다. 혹시 의원님 그 영광의 3.1운동이 두 번째로 저는 일어난 지 혹시 아셨습니까? 제가 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저도 몸둘 바를 몰라요. 정말 너무 몰랐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네. 하여튼 더 많이 공부를 하려합니다. 그 안내 표지판 같은 경우는 의원님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네. 사실 관심 부족이지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다른 데 보면 안내 표지판에다가 QR 코드를 삽입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연관된 영상까지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는데 기왕에 해주신다면 그것까지 해서 또 이제 다음 코스는 뭐가 있고 이렇게 체험까지 갈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광군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지금 예술의 전당 부지의 어린이 놀이터나 네. 우산공원도 상당히 좀 접근해서 좋거든요. 또 지금 행복숲도 마찬가지고 그런 길가 옆에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영광에 자랑할 거리가 있다 그러면 뭐 작게라도 팻말로 좀 하면 적은 예산으로 국민들한테 좀 알릴 수 있을 방법 같습니다. 그렇게 좋으신 말씀이네요. 주로 우리 영광의 역사랄까. 정말 우리 3.1운동이 우리 전남 두 번째로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런 안내판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리 영광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두 번째 질문은 두 번째로 제가 드릴 말씀은 요즘에 일본이랑 한국이랑 굉장히 일본의 경제 도발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도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요즘에 그런데 그래서 다른 지역의 학생들도 그런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뭐 다른 방법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에 저희가 동참을 한다거나 저의 생각이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장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어른들께서 같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안 좋죠. 우리는 텔레비 중계 방송을 보더라도 일본한테 지는 것은 상당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데는 저더라도 일본이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 우리가 일제 시대 때 너무나 아픈 그런 경험을 가졌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로부터 임진왜란이랄까 이런 것도 너무나 많은 그 일본에 대해서 고통을 우리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걸 또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하는 얘기지만은 정말로 진심 어린 그런 사과 없이 그냥 뭐 돈 좀 주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거 주었으니까 다 됐는데 왜 또 이 얘기를 하느냐는 지금도 일본에서는 뭐 돈만 주라고 한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 걸 들어보면은 참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 얘기하는 걸 그걸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분노도 느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나서서 거기에 대한 규탄도 하고 잘못된 것도 얘기를 했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민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지 관에서 주도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그 주도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아마 전번에도 그랬기 때문에 그 서울 어디선가 한번 그 주도했다가 다시 다 뜯어버리는 그런 것도 아마 네, 맞습니다. 서울구청에서 네, 이제 나섰다가 현수막 다시 다 내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민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그러다 보면 저도 민의 입장으로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습니다. 네. 그 지난달 8월 15일 날 광화문에서 대대적으로 촛불 집회가 열렸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영광읍에서도 남대문 그 안경원 앞에서 똑같이 일본 그 불매운동, 보이콧 운동이 있었어요. 중요한 건 영광 관내에서 그런 이제 민이 주도해서 이제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죠.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정치인들이 나서서 하면 이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이 주도해서 대신 더 많은 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이나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주최 측에서 좀 더 고민하고 아마 그런 부분은 이제 조민영 선생님 같은 분이 영광에 오셨기 때문에 또 역할을 해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큰 숙제를 의원님한테 주시고 이 젊은 이제 청년들한테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이번 질문은 이제 백수청년 이제 조민영 그 씨라고 오늘을 하겠습니다. 제가 할 건데 앞에 두 분이 워낙 무거운 주제로 질문을 하셔서 지금 보이시죠? 지금 그 숙제 끝나신 분들은 얼굴에 여유가 있는데 이제 숙제 안 끝나신 분들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백수청년 그 조민영 씨가 한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질문에 앞서서 여러 직업들을 경험하시면서 많이 안 맞아가지고 그만두셨던 이력들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군 의혹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 노력이 미치지 못해서 나 이제 군연 안 할란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일단 첫 번째로 군의원을 출마하실 때 친구분의 그 부탁을 이제 제가 좀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역구라 표현하는 지역민들 홍동, 법성, 나지구 염산 저는 솔직히 나지구지만 의원님 이렇게 가까이서 뵌 적은 처음입니다. 거의 다 처음일 겁니다. 제가 백수에 살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 제가 좀 그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그 좋아하는 분은 저기 기장 군수님 되게 좋아해요. 여기 지역은 아니신데 기장 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아침 6시 기상하셔가지고 출근 시간 전까지 기장군을 전부 돌아보신답니다. 지역별로 매일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돌아보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민들도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아침마다 보시는 분이라 그분이 선거에 나가기 싫다 하셔도 그분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그만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원님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게 부탁이고요. 네, 일단은, 조언이시네요, 이건. 네,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은 그 매일시장 근처에 청년 창업모를 그 군에서
구상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청년 창업몰이 어떤 형태와 청년들이 구성할 수 있는 어떤 구도로 운영이 될 건지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한 좀 그런 계획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게 이제 저는 그래요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요 네. 그 질문을 할 때 네. 대충 이렇게 힌트라도 주고 네, 맞습니다. 힌트 하나도 없이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구체적인 거라기보다는 내가 이제 어떤 그 군정에 대한 그 방향이랄까 네. 내가 갖고 있는 소신이랄까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기가 좋은데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그 책을 봐야 하거든요 그게. 근데 그러는데 어떤 간에 그게 지금 그 매일시장 있고 조금 들어가 가지고 지금 거기다가 지금 하려고 군에서 다 됐습니다. 사업비를 다 따왔습니다. 다 돼 있어 가지고 승인 다 됐고 그래 가지고 이제 부지 매입하면 돼요. 부지 매입해 갖고 착공하면 되는데 송정리를 가 보니까 그런 것이 있대요. 그 서울 송정리 역전 건너편에 이 골목이 있는데 그 청년들에 대한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청년들한테 이제 그 가게를 이렇게 임대를 해주어가지고 어떤 그 소신껏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언젠가는 한번 그 거기서 이 맥주 파티 같이로 길 안에다가 이렇게 테이블 이렇게 갖다 놓고 네. 맥주를 팔고 먹고 이제 그런 것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청년의 거리 이 가치로 이렇게 하대요. 근데 영광도 이제 그런 것이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제가 어렸을 때는 취직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취직을 안 하면 돼요. 굳이 그 취직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했어요. 저도 서울에 있을 때 그때 공무원일 때 보면요. 거의가 다 자영업을 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농사를 짓는 거고. 굳이 뭐 공무원 하려고 어디 회사 들어가려고 안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니까. 그래서 그 서울에도 보면은 그 골목 있잖아요. 동네 안동네. 상가는 이제 주로 이제 큰 도로 옆에가 상가가 이루고 있으니까 안동네 가면 거기다 연탄 파는 가게, 쌀 까는 가게, 일반 구멍 가게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다 사다 먹고. 근데 지금은 그런 조그마한 가게가 다 없어졌죠. 대신 백화점 마트가 생겼어요. 전부 고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자영업을 해가지고 동네 가운데다가 가게를 만들어서 했는데 이제는 백화점이나 마트에 고용되어 가지고 거기서 월급 타고 이렇게 점원한다 그거예요. 이게 세상 바뀐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시골에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이제 대농화가 되어 가지고 별로 그 농사 지을 만한 그 많은 인력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대농화가 되고 기계화 되고. 근데 거기서도 인력이 빠져나오고. 그다음에 그 도시 같은 데는 그렇게 이제 그 또 대형으로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또 인력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원래 구멍가게는 인력이 빠져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월급 생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들죠. 이게.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뭔가 창업도 하고 어떻건 앞길을 개쳐나갈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많은 사업을 하죠. 뭐 청년 내일로 사업 있고 청년 마을로 사업 있고 헷갈리죠. 내일로 사업 있고 마을로 사업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비슷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군에서 이제 국비 받아가지고 이렇게 급여식으로 한 200만 원 이상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1년 하는 경우, 2년 하는 경우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있고 많은 그런 수당도 해주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그 매일시장 옆에다가 이제 창업단지. 창업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청년들이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열심히 군에서도 하고 우리 저 청년들도 왜냐면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성공 안 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예, 우리 저 일자리도 만드는 인구도 증가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그럽니다. 네. 그것 때문에 그 한승준 회장님, 네, 메시아. 한승준 네. 회장님하고 뵙고 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제안을 제가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창업만은 우선이 아니고 그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창업한 후 그것이 실패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제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제안을 했는데 일단은 구상을 해보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저도 뭐 많은 능력을 가지진 않았지만 제 아이디어를 조금 보태서 젊은이들이 창업을 했을 때 실패하지 않고 성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인큐베이팅 장소로 많이 활용됐으면 하는 게 그 장소가 만들어지는 역할이라 생각을 해서 군 행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게 이번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그 다들 말씀드리면요. 네네. 그 옛날에 답습해서는 안 되죠. 이제 청년답게 아이디어 개발을 해야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어야지. 옛날에 뭐 옷 팔고 뭐 음식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 농촌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고추 심고 뭐 마늘 심고 뭐 이거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할 것이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가격이 폭락하고 어쩔 때는 너무 없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거인데 우리 농업농촌도 아마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옛날 가치로 하던 거 그걸 답습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뭔가 전에 안 하던 거 이런 것도 개발해서 해야 되지 않나. 같이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질문을 준비한 건 어떤 거냐면 작년 4월에 백수 해안도로가 관광도로로 지정이 됐습니다. 작년 4월에. 그런데 저도 이제 백수 해안도로의 한 중심에 살고 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군청 관광과에 제안서도 여러 번 넣어보고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민간인의 한 사람이 주장하는 주장은 이제 받아들여지는 형태이기 예를 들어서 때문에 어떤 제안을? 관광객이 많아지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관광객이 왔을 때 재방문을 할 수 있는 어떤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소비도 이루어지고 그래야 즐길 거리가 같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제안서도 넣었습니다만은 이제 군요 장기소 의원님 계실 때 장기소 의원님하고도 이제 도청에 관광과 직원도 불러가지고 이제 좀 면담도 하고 했는데 개인의 힘으로는 좀 역량이 안 닿았는지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하나 된 거는 그나마 하트 포토존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많이 요청을 해서 하트 포토존이 하나 생겼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하나씩 생겼으면 하고 저희 백수 청년회에서도 이제 묵전들을 사용해서 해안도로 그 정화 사업으로 해서 꽃밭도 가꾸고 있고 하거든요. 근데 재방문을 유도를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게 저희 그 현지 뭐 청년회나 이런 소수 인원으로는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백수 해안로 관광 단지 조성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단지 조성을 하는데 영광 국민일보인가요? 거기에 제가 이제 보도 자료를 하나 냈는데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네. 근데 원성을 받아야 될 일이라면 제가 원성을 받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좀 대외적으로 그 의원님께서 모를 수 있으니까 네, 어떤 걸 지적했는지. 그 장바우라는 특정 지역 바위에서 그거를 이제
저는 거기서 태어났고 아 원래 고향이 네네네네. 아, 저는 거기서 태어났고 저희 부모님도 거기에 살아 계시고 제가 여기에 살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만 저 하나만이 아니고 후세 저희 다음 세대들이 좀 더 가꿔지고 좀 더 나은 그리고 정말 이 천의 광경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세요. 외집 분들도 많이 오시면 저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상당히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할까요? 어떤 것들이 있으면 다시 오시겠습니까? 라고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주민들의 동의나 아니면 주민들의 어떠한 설명이 없었다라는 것의 주제로 제가 냈는데 좀 많이 그 기자님이 많이 살을 붙여가지고 좀 오해받게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요청드리고자 했던 것은 그거거든요. 이제 현지민들의 목소리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며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는 현지인들이 알아야 대응을 하고 관광객을 받아들이지 않겠냐라는 질문이었는데 그 피드백이 안 돌아와서 원래는 담당 공무원분이 8월 달 안에 그거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해주기로 하셨는데 그걸 이제 8월 안에 안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이면 8월 31일이면 어제 했는데도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소원님이 어제 오셔가지고 그냥 잘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당연히 잘 되고 명소가 되면 좋겠죠. 명소가 되면 좋은데 저희는 현지에 사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담감도 크고 관광객을 받아들여야 되는 부담감도 크고 새로운 관광 단지가 생겼을 경우 낙후된 민박 사업자들 이들은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인가. 그게 활성화되면 큽니다. 역으로 그 다른 쪽이 또 낙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업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드린 거였는데 그것이 이제 더 피드백이 안 온 입장이라서 여기서 의원님 한번 말씀 네. 해보시죠. 이건 충분히 뭐 네. 여쭤볼 수 있는 문제 같은데. 근데 그 문신을 좀 했어요. 그걸 계속 보고 스타일이 아주 멋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문신을 보면 상당히 좀 그 보기가 좀 거북스럽고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아주 멋있습니다. 스타일도 좋고 나도 그런 용기를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백세 회원들로 이렇게 장황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그제가 화요일입니까? 화요일 날 우리 간담회를 언제 하는데 거기서도 그 상당히 심도 있게 그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게. 아까 이같이로 개발을 허물어 해서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개발을 허물어 해서 아까 같은 천연 뭐 거북바위도 있고 뭐 장바위도 있고 막 이런 거 있다는 얘기에 대한 훼손. 그다음에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숙박업소랄까 또 음식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또 그 어떤 얘기도 나왔냐면은 진도에 대면 콘도가 생겼는데 그 대면 콘도는 지역 그 관광객을 끌어오는 역할을 한 것이고 끌어와서 장사를 하는 것은 지역민의 몫이다. 근데 이거는 지역민들이 하고 있는 것을 거기다가 또 하다 보니까 이거는 지역민들이 하는 것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다 하는 얘기도 많이 나왔고 많이 그것도 고심을 한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개발과 보존은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죠, 이게. 또 그때부터 개발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계속 그냥 보존만 하는 것도 또 그렇고 백소 해안도로가 생겼지만은 그 도로라는 것을 개발하지 않았다 하면은 해안도로의 의무가 없잖아요. 알지도 못하죠. 그러나 그 해안도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백소 해안도로가 우리나라의 백선에 들어가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을 꼭 줬다. 또 그런 아까 같은 경우에 우리 좋은 것을 또 해소를 하면 또 안 좋다.
이런 것을 다 이분법으로 훑기는 어렵죠, 그게. 예.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고 딱 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회사를 그런 걸 결정을 할 때는 그 용역을 주어가지고 용역에서 그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받고. 예. 그래가지고 다른 참석은 못 오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대표자분들 오셔가지고 참석하고 그래서 설명하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나는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대표 3인 대표가 3인입니다. 아. 청년회장 대신 129 이장님 2분 이렇게 세 분한테만 언지를 하시고 사업 설명회 같은 거. 그러니까 주민들을 네. 동네 불황민들을 위한 설명회가 없었다 그런 말씀이시니까. 제가 그다음에 이제 또 있어요. 거기 그 위에다가 이제 노을광장을 또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 위에다가 그것이 이제 거기다 하는 것이 이제 아까 숙소, 아니 숙박업소, 또 음식점 뭐 상당히 크게 또 좀 몇백 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엄청나게 크게 거기다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같은 그 개발에는 양면성이 있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요. 제가 군의원에 나온 그 목적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나는 이제 그 군의원에 나올 때 홍롱에는 그 사업자 지원 사업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지금까지 한 4천억 이상이 5천억 정도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지금까지 했는데 아무 한 게 없잖아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4천억짜리 뭘 하나 만들어 놨으면은 어마어마하죠. 네. 세계는 아니고 동남아에서는 그래도 괜찮을 건데 아니잖아요. 네.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솔직히 내가 그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실제로 내가 군의원을 한번 도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가 어떻게 나가지고 그 이제 용역을 하도록 지금 그 용역 업체에 지금 입찰을 했어요. 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홍롱이나 영광에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영광 하면은 굴비, 뭐 아까 송편, 또 지금은 영광 하면 백소해안도로도 들어가잖아요. 불갑사도 들어가고 뭐 이런 거 같은 그런 것도 그거지만은 관광으로서의 랜드마크 이것도 하나 만들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은 그 랜드마크로 인해서 영광하면 뭐가 있더라. 이렇게 가가지고 보고 그러면서 백소해안도로도 돌면서 하룻밤 자면서 또 돈도 쓰고 가고 뭐 이렇게 해야 발전이 있는 거인데 지금은 잡아댔자 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데로 가고 이러는 건데 그래서 그런 랜드마크를 만들어 그래서 이게 조금씩 하는 그런 개발보다는 크게 하는 그런 개발이 좋겠다 해서 많은 그 질문도 하고 저는 그렇게 했으면서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이 현지인들이 아직 설명이 부족했다는 부분은 저도 그 관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9시 식당까지 예약돼 있고 근데 그 사실 그 두 분도 그 질문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약속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을 모셔놓고 이런 토크 콘서트를 처음 하는 거지만 이게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정책 토론도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왜냐면 워낙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하시고 사실은 이런 정책 토론은 충분히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한된 그 시간에 여러 사람이 하기에는 정책 토론은 사실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조민영 뭐 선생님도 충분히 많은 질문을 더 준비해 갖고 오셨겠지만 충분히 질문을 다 못 드릴 것 같아서 대신 이 자리가 끝나고 식사를 하면서 아까 못다한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도 마음 아픕니다. 저도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제가 끼어들면 오늘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식당으로 일단 옮기고 다음 그 처음 참여하신 그 세양탁 위원님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조민영 선생님께서 네. 기장 교수님을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을 하셨는데 저는
영광 교수님. 저는 김병호 의원님 이제 아 그리고 그 우리 군 의원님 말씀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직업도 경험해 보시고 요즘에는 그 당별로 뭐 특정한 이제 직능별로 이렇게 비례대표를 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도전 정신이나 그런 이제 경험들 그 다양성이 좀 장점이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은.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 이런 이제 토크 콘서트 이제 패널로 나와본 적이 많이 없는데 저는 군 의원님들한테 가장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국민들의 좀 알 권리 차원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런 토크 콘서트가 굉장히 이제 좋은 기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 중에 이제 내가 이번 직업으로는 내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보고 싶은데 이게 자연인 김병원보다는 또 의회에 힘을 빌리는 방식으로 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영광을 위해서 그 의회를 통해서 뭐 하고자 하는 일이시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조례에 대한 뭐 제정이나 개정을 포부 하신 것이 있으시면 그것도 좀 사례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그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영광군 군의회의 한 자리가 왜 이제 김병원 의원님한테 존재해야 되는지 위에서 존재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질문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해요.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이제 네. 주요 부분만 답변해. 제가 할 일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는 얘기는 아마 대충 얘기 나온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홍농의 그 협력사업비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 그거를 낭비가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쓸 것이 아니라 뭔가 랜드마크를 만들어 가지고 영광에 필요한 것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첫째적인 목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매진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 그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것을 안 써야 되는데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거를 안 쓰고 적치를 해서 한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쓰던 것을 안 쓰려다 보니까 어떤 거부반응이 게 생기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은 그 국민들한테 협조를 구해야 되고 이게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군의원에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는 그 군의원은 그 집행부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감시나 그, 견제하고. 행정기관을 감시하고 그 다음에는 주민의 의사 전달을 해주는 거 그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국민들이 못 오는 것을 내가 해줘야 된다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뭐 큰 게 아니고 소박한 그런 꿈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 군수다 하면은 군수는 공약이 있겠죠. 근데 물론 이제 군의원도 공약이 있겠지만은 그런 공약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어떤 대변인 역할을 함으로써 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한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까지로 이제 그 감시하고 공약 내가 이제 국민들한테 그 대변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거의가 다 90%가 해주라는 거예요. 민원. 뭘 해주라는 거예요. 농로를 해주라, 뭐 수로관을 해주라. 참 어렵습니다. 돈은 한정돼 있는데 해주. 솔직히 어디 가기가 무서워요. 가면은 김현 오랜만이네. 그래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잘 봤네. 전부 그래도 이거 하나 이러거든. 그러나 나는 그거를 꼭 메모를 합니다. 그걸. 나는 이 핸드폰을 그래도 잘 쓰는 편인데요. 이게 네. 전부 그 메모를 해요.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이것도 근래 요 생각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썼어요. 이렇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많이 써요. 근데 이걸 언제나 메모를 해가지고 안 잊어버려요. 그분들은 한번 해놓은 걸 기억하고 있어요. 뭔가 답변이 있겠지. 근데 나는 잊어버리고 답변을 못 오면은 서운해져요, 그 사람. 근데 나도 잊어버려요. 많이 잊어버리죠. 적어놔갖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그걸 하나의 보람으로 알고, 그것이 내가 군의원을 하는 존재의 이유다.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질문이 제가 4번 해봤는데 오늘은 질문이 아니 너무 그 심도 있고 사실 그 전시 1부는 좀 여유로웠다면 의원님이 오히려 2부 때 그 당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예상 질문을 모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민정 의원님. 네, 네. 저는 지금 4번째 패널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네, 하다 보니 계속 그 의원님 분들이 저는 여기에 살지도 않았었고 그냥 말 그대로 신랑을 쫓아 내려와서 지금 한 6년 차를 살고 있어서 별로 알지 의원님 분들을 정말 이번에 계속 간담회를 하면서 만나고 있고 알게 되는데 일단은 제가 나름 김병호 의원님을 조금 찾아본 결과 노인이나 뭐 이런 거에도 관심도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어떤 질문하면 좋을까 이제 저희 그 같은 분과의 네. 김호선 의원님한테 이제 의견을 이제 묻다 보니까 저희 노인 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치매센터나 아니면은 공공도서관이나 국립도서관이라던거나 어떤 공공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오고 싶어도 차 시간에 맞춰서 와야 되고 그렇구나. 네, 그리고 와도 거기 터미널에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이렇게 뚝뚝 떨어져 데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동하시는 게 좀 많이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1,000원 버스가 된 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절감이 돼서 좋기는 하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기동성이 네 없고. 그러다 보니 그런 관련된 조금 제도가 생기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의견도 필요하다는 거. 왜냐면은 이렇게 저희 며느리 같은 분들은 이제 또 어머님께서 어디 가야 되니 와라 이렇게 하면 가고 또 뭐 어디 끝났으니 또 데려다 달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정말 많아요. 그렇다 보니 어른분들도 이동에 관해서 이제 제도들이 조금 왜냐면 그런데 참여를 하고 싶어도 이렇게 차 시간도 안 맞고 그러면 또 텀이 안 맞으니까 그래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런 제도들을 그런 프로그램들을 참여하지 못해서 또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시니까 실제로 그런 영광의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 어르신분들이 기동성이나 좀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문화 혜택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네.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겠네요. 네네 그런 왜냐면 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뭐 관광버스나 아니면은 뭐 택시나 뭐 이러신 걸로 해서 군과 뭐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사례도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도 그런 제도들이 조금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건 좀 관심 있게 좀 들여다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영광도 뭐 초고령 사회라고 그러죠. 이미 접어들었죠. 네. 25%가 넘어가지고 초고령 사회가 됐는데 제가 군의원 하기 전에 홍농에서 그 노인대학교 사무장을 했어요. 그런 그래서 나는 홍농 노인대학교 가면 인기가 좋습니다. 아주. 네. 어르신들이 아주 가면 좋아해요. 근데 그 노인 어르신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친절하게 정말로 자기 부모같이로 그 대해주는 거 그거면 그냥 감동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노인대학교 사무장을 할 때도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 갖고 했어요. 뭐 불편한 거 있으면 해주고 또 손발이 되려고 노력을 했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가면 상당히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 또 노인대학교에서는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지금 현재는 노인대학교가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광에 있고 백수, 염산, 네. 홍로 뭐 그렇게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노인대학교에서는 그런 각종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을 위한 뭐 노래도 하고 그다음에 요가 같은 것도 하고 뭐 창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아하시고 또 여행도 갔다 오시면은 그분들은 이제 또 여행도 이제 가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 좋죠. 좋은데
뭐 글쎄요, 뭐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동도 하고 그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주시면은 네. 지금 적극적으로 아마 반영을 김정 하고 국장이 말하는 건 아마 교통편이 불편하니까 교통편을 좀 그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그 근데 이제 어렵죠. 내가 그럼 쉬운 건 아니지 않느냐. 어떤 간에 우리가 영광군에서 천연 버스를 하고 있는데 천연 버스로 뭐 다니신다 하면 크게 그 교통비 부담 안 되고 다니실 수는 있는데 별도로 또 교통비를 교통 수단을 제공한다. 예를 그것은 들면 어떤 뭐 그런 말씀하셨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프로그램을 모집을 할 때 그러면은 그분들만이라도 운행하는 버스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그 시간만 있으면 되니까. 네, 그게 네. 돈 오고 기결된 거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짤 여튼 때 이제 아예 도시라 같이 그러면은 교통비랑 같이. 도시라 하면은 인구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한 바퀴 삥 돌아버리면 이렇게 되는데 영광군을 상대로 해서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마일이 있으면은 한번 주시면은 네.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답게 역시 빈말은 안 하시고 명확히 네. 관심 갖겠다, 어렵다, 신경 쓰겠다 이게 명확하셔서 네 벌써 이제 시간이 9시가 됐습니다. 9시가 됐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그 이런 감회나 이제 소감 같은 걸 다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의원님 인사말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 홍원찬 선생님도 오늘 처음 참석해 보셨는데 시간이 이미 9시이기 때문에 긴 시간을 못 드립니다. 네. 그 오늘 어떠셨는지 짧게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2016년부터 4년 동안 이제 영광 지역에 살아왔는데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지역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해주시고 지원도 약속해 주셔서 그다음에 또 우리 아이들을 향후에 또 저와 같이 이제 시행착오로 겪지 않고도 지역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더 풀어내지 않을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네, 그 소정원 학생은 이런 자리가 그 쉽진 않았을 텐데 오늘 느낌이 어땠습니까? 사실 저는 여기 나올 때 이제 의원님한테 질문할 거라던가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전 역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저는 학생의 입장이지만 다른 어른분들은 지역사회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셔가지고 어른분들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런 걸 많이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네. 날카로운데요? 네, 그 조민영 선생님은 어떠셨습니까? 자진 신청을 해가지고 제가 네.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의원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자주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의원님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국민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생생 의원님은 오늘 처음 참석해 보시잖아요. 네. 참석했는데 네, 어떠셨습니까? 일단 이제 국민분들이 이제 군원님들의 이제 그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많지 않은데 오늘 김병훈 의원님의 소탈한 이야기 이렇게 듣고 보니까 영광 군수님만 좋아했는데 이제 좀 김병훈 의원님한테 사회생활을 잘 사람이다. 고맙습니다. 좋아해 볼 수도 있겠다. 사실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인정 그 부장님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패널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네. 많이 또 들어주시기도 하고 또 그게 되게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그 정말 정치 인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방송되거나 아니면 전혀 이 각본도 없는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좀 여유롭게 응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용단을 해주신 김의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자리가 어떠셨는지 네, 그 카메라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들 다 보고 계시니까. 네.
너무나 이렇게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상 뭐 너무나 이렇게 광범위하다 보니까 뭐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평소에 제가 갖고 있었던 거, 생각했었던 것을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영광이 이번에도 그 출생률 2등을 해 전국에서 네, 맞습니다. 2위를 했어요. 네, 전국에서 상당히 우리 군에서도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그렇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출생률이 그 뭐 1.8위까지 올라갔거든요. 작년만 1.5위였는데 8위까지 올라가지고 2등을 한 이런 것도 있었고, 오늘 또 그 우리 인구나 출생률에서 질문을 하실 줄 알았더니 그거는 또 한 번도 질문을 또 안 하시네요. 그거는. 질문 되게 많았어요. 못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도 보면요, 우리 전라남도가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30대 미만은 지금도 순유출이 증가하고 있고 50대 이상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군이 젊어지고 활발해지려면은 젊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군이 젊으신 분들 나가고 이렇게 역전의 현상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이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우리 군에서도 그런 인구 유입 또 청년분들에 대한 그런 창업이랄까 또 이런 그 먹거리 사업에 외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 발전 기금도 100억을 목표로 해갖고 지금 하고 있고 해마다 20억씩 기금하고 있습니다. 20억. 그래서 금년까지 해서는 60억을 이렇게 적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21년까지 하면은 100억을 모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청년 정책도 세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기대해 주시고요. 저도 우리 군 교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같이 열심히 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부족한 부분이랄까 또 저한테 하고 싶은 그런 말씀 있으면은 아무 때라도 말씀을 하신다 하면 겸허하게 받아들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지금까지 최장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9시 전에 끝나는데 그 의원님 벌써 2시간이 넘었어요. 예. 근데 충분히 아직 다 말씀을 못 하셨잖아요. 저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이 늦은 시간까지 지금도 계속 보고 계시는 이제 국민들이나 아니면 전국에 있는 그 영광군을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도 카메라 보시고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밤늦게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역부족인 것도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잘못한 것 또 해야 될 일 여러 가지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신다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곁에서 함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저도 인간이고 아직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그런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2시간 동안 같이 해보니까 김병호 의원님께서는 개론에는 상당히 강하시고 세부 강론으로 들어가시면 당황하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이게 더 오히려 인간적인 모습처럼 보여서 더 좋았고요.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하시면서 그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영광에 패널도 마찬가지고 의원도 마찬가지고 정말 가슴 따뜻하고 멋진 분들이 참 많이 살고 있다. 이렇게 많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어울려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청년들이 진행하는 이 토크 콘서트에 정치인을 섭외하는 것을 좀 불편해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그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말은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면 가장 저질스러운 정치인들에게 지배를 당한다. 이건 최근에 나온 말이 아니고요. 2300년 전에 플라톤이 한 말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단순히 투표할 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선택한 분이
지칠 때는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또 감시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더 하게끔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가슴 따뜻하고 그 의리 있는 정치인 김병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장시간 함께해주신 김병훈 의원님께 진심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 네.